경북 동해안의 해안 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파도에 취약한 해안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연구원장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면서 경북 지역 시군도 예정된 축제와 순환수렵장 운영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호 태풍 타파로 경주와 울진 등 해안가 도로와 모래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의 경우 지형적으로 파도에 취약한 데다 도로 개설 등 난개발이 원인으로 근본적인 재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태풍 타파로 해안도로 150m와 옹벽 200여 미터가 무너졌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상가 건물도 옹벽이 일부 유실돼 위태롭게 보입니다. 굴착기 등이 동원돼 응급복구가 한창이지만 무너진 구간이 길고 폭이 넓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해안도로는 해안선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높은 파도가 일 경우 또다시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며 항구복구는 시 예비를 우선 사용하여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우수기 전인 6월 말까지 재복구를 완료하자. 이번 태풍으로 경주를 비롯해 포항 구룡포와 울진 해안가에서도 모래 유실과 도로가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북상 때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파고가 10m를 넘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의 경우 모래 언덕이 좁고 퇴적량이 적은 데다 바다로 향하는 해안가의 경사도가 커서 높은 파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해안가에 조성되는 도로와 건축물 등 각종 인공 구조물이 많아진 것도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해안의 이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안 도로를 내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고를 갖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 사고가 고파랑의 에너지가 오면서 이 파랑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죠. 태풍 등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해안선 정비와 근본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늘 오전 2시 57분 포항시 북북 서쪽 6km 지역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방재센터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특별조사단 파견, 시민안전대책 등 종합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대구 경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연구 실적이 대구에 편중돼 있는 데다 원장은 국무총리급 연봉을 받는 등 경영도 방만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정 질문 이틀째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준열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제로는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돼 연구 목표 설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경연구원장은 국무총리 수준인 1억 7,4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연구원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며 당장 대구 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북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저들의 몫입니다. 저들이 과제를 더 드리고 그쪽에서 더 연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하고
더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홍정근 의원은 내년 7월 풀리는 경북의 도시공원이 포항 35곳을 포함해 모두 336곳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모두 3조 9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군 협력체제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는 필요성이 높은 공원을 우선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옥산서원과 영주 소수서원 등이 화재에 취약하다며 문화재 방제 예산 대폭 증액을 경북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경주유치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부가 추진하는 융복합단지 지원센터 유치 신청에 경주시가 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사업 조건이 우수한데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융복합단지 신청을 위해 산업부와 경상북도에 건의했고 내년도 추가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외국인 노동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영덕경찰서가 업체 대표 54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 탱크 청소 작업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사전에 산소 포화도 등 안전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전장구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혐의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과 베트남 노동자 4명이 깊이 3m의 지하 탱크를 청소하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는 등 확산이 우려되면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예정된 축제와 순환 수렵장 운영을 취소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락이 기자입니다. 영주시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이동 승인을 받은 차들이 들어올 때마다 소독약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마을에서는 차량을 동원해 축사 곳곳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면서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더 연장됐다는 소식에 시군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이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농가에 대해서 방역 예찰 활동을 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면서 문경시는 주말에 시작되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를 전격 취소했고 영천시는 종합 마장마술 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안동과 문경, 청송, 봉화 등 6개 시군도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 예정이었던 순환 수렵장 운영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우려에 따라 전면 취소했습니다. 역견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올해는 수납장 운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피해 방지단을 계속 운영하여 멧돼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확진 판정이 난 강화 성모도 돼지 농장과 의심 사례로 검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3곳과는 차량 이동과 같은 역학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김현권 의원과 허대만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대구 경북 발전특위 위원들이 오늘 이철우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경북의 주요 현안 및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통합신공항 부지의 연내 선정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내년도 경북의 주요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민주당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에게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울진 군민들은 과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원전 사업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문제에 힘을 보탰지만 정부의 약속 분리 행위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요즘은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의미를 더해 잘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 이야기꾼들이 경주에 모여 신화나 전설 등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서원의 관객들이 모여 귀를 기울입니다. 무대에 오르니는 미국 스토리텔러, 신라 진성 여왕 때의 명궁 설화를 실감나게 풀어냅니다. During the Shilla Kingdom, somewhere in the late 800s, there was a famous Korean archer named Kotaji, who was the stuff of legend. 스코틀랜드 이야기꾼은 우리나라 졸업식 때 불렀던 올드랭 사인의 작사가로 알려진 로버트 번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은 12명, 각 나라의 신화나 전설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We learn about the story and culture of Korean, and I'm also sharing my Thai culture through the stories that I tell. 또 선비옷을 입고 활쏘기, 붓글씨 등을 체험하며 우리 문화를 익혔습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외국인 스토리텔러들은 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열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전할지 등을 지도했습니다. 여러 나라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다른 문화들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경주시는 이들을 통해 경주의 풍성한 이야기를 전파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지난 5일 교육 공무직의 근로 조건을 위한 2차 단체 교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조합 활동 보장, 고용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26개 조 367항의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합원의 범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노사 입장차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가 오늘 독도에서 체화돼 전국 봉송길에 올랐습니다. 독도 일출 시각에 맞춰 체화된 성화는 첫 봉송주자인 독도경비대원들에 인계돼 울릉도를 거쳐 전국 봉송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독도 성화는 만이산 참상단과 마라도 등에서 체화된 성화와 함께 합파된 뒤 다음 달 4일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선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원전 경납 건물에서 확인된 공극이 총 295개로 이 가운데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울원전 3호기에서 4개, 한울원전 1호기에서 3개의 공극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공극이 계속 늘어나 원전 안전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원전 부실 공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보셨나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아쉽게도 가을비로 인해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에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으로 5에서 40mm,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내외입니다. 이번 비는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와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